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세상 한범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39번째로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인류가 떠돌이 수렵 채진민 시대에서 농업을 하면서 정착을 한 포타임 크레센트, 비옥한 초성달 지역, 그 중동 지역이죠. 거기서 우리가 시연을 받고 최초의 이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세 번째로는 파라오의 이집트 바로 옆이죠. 이제는 지중해 남단에 있는 말하는 이집트 약간 북쪽에 있는 그리스에 대한 그리스. 이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서양 문화의 근본입니다. 이 그리스는 사실 따지고 보면 현대 미술, 건축, 또 문학, 철학, 민주정치, 심지어 과학 분야까지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이 그리스는 참 기가 막힌 게 통일된 왕조가 아닙니다. 전부 군데군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산맥과 바다로 이게 격리가 돼가지고 통일국가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후대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통일국가였다면 아마 세계를 다 장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는 BC 8세기쯤부터 이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국가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아테네의 경우를 보면 아테네를 지배하는 그 지배층은 주요 소수 귀족들입니다. 간혹 미네라는 성인 남자로 구성된 그 모임에 자문은 받지만 그냥 소수 귀족들이 이것을 장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참주 또는 뭐 과두제, 그 티렌트,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오래 이 사람들한테 이 재임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브리가츠라는 그러면 요거는 과두제입니다. 몇몇 이 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철저히 어떤 면 민주적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네에는 여자, 노예, 외국에서 온 귀화자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15%만이 이 민주정에 참여할 권리를 있으니까 오늘날의 100%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시원은 그렇습니다. 15%의 성인 남자에게 이루어져서 가지고 권력층은 이게 이제 점차 소수에서 이게 교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글자가 나와서 이걸 글자 아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걸 법을 문서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권력 행사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해외 식민지가 늘어나니까 그 식민지에 의한 여러 가지 이 생각할 게 많이 있어서 이 권력을 함부로 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식민지하고 전쟁을 할 때 그전에는 말탄 귀족이 최고 싸움을 잘하니까 거기 일반 병사들은 딸려가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차라는 게 나오니까 그 전차를 같이 뒷받침한 줄 중무병한 보병들이 나오게 돼서 그들도 이제 발언권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귀족들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고 제한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테네 미네가 시작이 돼서 어떤 민주주의의 시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5세기에 페르시아하고 3번에 걸친 전쟁을 해서 예상을 깨고 아테네가 이깁니다. 물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기게 돼서 결국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 침공을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아테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한 30년간 펠로폰네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를 아테네부터 하는데 이렇게 도시국가 간에 싸우니까 BC 300년경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결국 그리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초에는 마케도니아를 미개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왜 미개인 취급을 했느냐.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는 권력을 이렇게 제한하고 교체를 하는데 마케도니아는 군주제이면서 그냥 아들한테 주는 세습제예요. 미개하다. 이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그런 중앙집권의 힘, 또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그리스 도시국가, 또 도시국가 간의 싸움 끝에 약해지는 그런 청이의 그리스는 대책 없이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는 존속을 하는데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은 사실은 굉장히 발전을 했죠.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로소피가 지혜로운 자, 생각하는 자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있어 학자들은 신화를 좀 거부하고 자기들이 생각, 인간에 대한 것, 윤리, 또 어떤 미학, 또 논리, 정치 참여, 거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생물, 물리, 이런 우주, 이런 과학적인 요소까지 동원이 돼서 사실은 로마도 그걸 계승을 했는데 로마 멸망 이후에 중세의 암흑시대를 지내서 르네상스가 올 때까지 서양 철학은 완전히 그리스 철학에 바탕을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 예술 자체도 미술, 건축, 조각은 기하학적인 말하자면 비율을 갖는 그 피타고라스의 수에 기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로마로 이어져서 로마가 고대 그리스 문화를 고스란히 봤죠. 그러니까 로마도 대단하지만 그 시온이 됐던 그리스는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그리스 과학에 된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에 엠피도클레스 이런 사람은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원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지수합병 4개의 걸로 돼 있다. 또 히포크라테스, 오늘날 의학의 아버지, 또 아르키미데스, 역학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 물론 아리스타코스라는 분은 지구자전, 지구는 저절로 돈다. 또 지구는 태양을 돈다는 지구자전, 지구공전을 일으킨 지금으로 보면 놀랄만한 과학적인 업적도 이 사람들이 가질 정도로 그리스가 주는 문화적인 요소는 대단했던 것이고 그것도 오늘날 현대사회의 현대의 문명의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그리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